S라인과 식스팩에 돌직구를 날리고 올바른 움직임으로 진짜 강해지는 쇼 불량 헬 시즌 2 시작하겠습니다. 어디서 그 개랑 늑대가 짖는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밤이 깊었어요. 개와 늑대 시간이 왔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저는 불량에서 함께 돌아온 시즌 2의 불량한 그이 최실당입니다. 저와 함께하는 불량 헬스 시즌 2의 서태지와 아이들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아니고요. 예, 저와 맞먹을 정도로 굉장히 뭔가 이 불량 헬스를 이끌어가는 삼두마차. 예, 삼두마차 되게 어감이 더럽긴 하지만 예, 우리 저 오 원장님하고 효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 원장님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세요. 비만호 원장 오 원장입니다. 저희 셀프 마사지 책 좀 많이 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굉장히 그 뭔가 거지 같은 멘트로 국어를 하시네요. 국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블로그에 인류통증 연대기는 잘 연재하고 계신가요? 못하고 있습니다. 네, 당당하시네요. 좋습니다. 당당한 그 모습 변치 않길 바라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효쌤, 여기서는 불량S에서는 이제 그 뭐랄까요, 같이 진행하는 원어브댐 3분의 1이긴 하지만 회사에서는 떠오르는 승진의 아이콘이라면서요? 아이고 아니고요. 네. 근데 환자가 좀 많이 늘어가지고 네네. 지금 우리 선생님들한테 너무 죄송해 죽겠어요. 환자가 늘었는데 왜요? 뭐 때려서 환자를 늘리셨나요? 그 월급을 올려주면서 늘려야 되잖아요. 월급은 효쌤이 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네요. 미안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월급 올려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인원을 더 충당해달라고 그래. 나중에 더 늘면. 그 또 시스템을 바꿔야 돼서 그러면. 우리 저 취준생 여러분들 회사에 가서 이런 직장 상사를 만나야 됩니다. 나의 연봉을 걱정해주는. 그럼요. 본인이 굳이 걱정해주지 않아도 되는데. 네네. 자, 사회생활을 하시는 분들에게 어쩌다 어른 우리 효쌤이십니다.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셨어요. 아까 서태지의 아이들 하셨잖아요. 네네. 아이 둘을 맡고 있는 효쌤입니다. 마음이 아파. 아까 우리 저기 방송 그 시작하기 전에 우리 초반부 분위기가 너무 좀 다운됐는데 좀 띄워야 되지 않을까요? 띄워야 돼 막 이러더니 갑자기 애잔하게 또 본인이 이런 본인이 애잔하게 부르고 가네. 띄운 거야 이게. 띄운 거야 이게. 아이도 행복의 아이콘이잖아. 네. 그럼요. 저 행복합니다. 떠영수가 이걸 얼마나 자주 듣고 있는데. 실명 좀. 네네네. 알겠습니다. 원장님 발음이 이상해서 못 알아들어요. 잘 못 알아들을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벌써 우리 저 시즌 2 시작한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얘기가 됐어요. 그 전에 얘기했던 우리 저 추석 명절 음식 가이드를 또 듣고 많은 분들이 빛과 소금 같은 방송이었다. 내지는 너무 바른 말만 해가지고 이 명절만 지나고 나면은 배에 그냥 햄이 주렁주렁 배둘레 햄이 막 생겼었는데 조리법을 바꾼 다음에 구원을 얻었다라는 많은 그 간증성 댓글들이 저는 자기도 안 할 거면서 뭘 그렇게 애 한참 떠드냐. 나는 솔직했어. 네, 오 원장님은 굉장히 솔직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저번에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가지 않는 길에 대해서 나는 가지 못하지만 꼭 굳이 너는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네요. 가지 못해도 괜찮다. 알고만 있으셔도 된다. 나랑 같이 죽자. 네, 맞습니다. 약간 이런 분이라서 뭐 이분이 비만계의 원자력 발전소 같은 약간 그런 분이라. 뭐 그때 뭐 너무 죄책감 느끼지 마시고요. 그렇게 못하고 많이 드셨으면 오늘 주제가 또 운동이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운동 열심히 하시면 그렇죠. 충분히 리커버리 되시는 거니까. 오랜만에 그 운동에 대한 주제로 토크를 이제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주제는요. 아주 오래된 미신에 관련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두둥. 곡성 이런 거. 빠밤. 곡성 이런 거 아니고. 국성. 무엇이 중한디. 내지는 무엇이 무거운디. 미끼를 물어본 거. 미끼는 맛있냐? 이런 거 중에 이제 하나인데,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거 이제 그 질문을 하시거나 아니면 생각을 해보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두 종류입니다. 이 들으시는 분들이 두 종류의 청취자분들이 들으세요. 어떤 이 두 종류가 뭐냐면 남성과 여성. 진짜 속으로 조마조마했습니다. 저 인간이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지? 남성과 여성 이렇게 두 종류인데 왜 외계인은 왜 안 넣습니까? 네?
외계인. 외계인은 아직 저희 진짜 청취자를 들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도 나도 할 수 있어. 내국인과 외국인. 뭐 하나 해봐. 저는 이제 저를 모시고 있는 신들과 저의 조상신들 이러면서. 하지만 내국인과 외국인도 남성과 여성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외계인도 남성과 여성일 수도 있어요. 자웅동체 아닌 이상 그러겠죠. 네. 그래서 우리 만신과 조상신도 남성과 그럼요. 여성체. 할머니, 할아버지 뭐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것처럼 이 남성과 여성 두 종류의 그 휴먼들이 저희 방송을 듣고 있는데 이분들이 했던 질문 중에 머리를 스쳐가는 질문이 하나가 있어서 제가 이제 그 지난번 제작회의 때 요걸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하고 이제 그 제안을 했던 겁니다. 뭐냐면 일종의 고정관념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이 피트니스 시장이라고 하는 거대한 어떤 그 살아 움직이는 이 생명체가 만들어낸 조장된 미신 이럴 수도 있어요. 뭐냐면 남자가 해야 되는 운동, 여자가 해야 되는 운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남자가 해야 되는 남자한테 좋은 운동. 그 다음에 여성들 같은 경우에도 운동 좀 해야지 하고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이런 운동 어떻습니까? 하고 추천해주면은 아니 내가 여잔데 왜 그런 거를? 라고 하는 거에 대한 어떤 그 얘기를 한 번쯤은 해보고 싶었어요. 그런 얘기들을 오늘 한번 쭉 이어가 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이제 오셔가지고 어떤 운동을 하면 좋을까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하면 제가 역도. 네? 여자분이 오셨을 때. 네. 역도 좋죠. 네, 주짓수? 뭐 이런 얘기 하면은 내가 남자처럼 생겼나? 이런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세요. 이분이 나한테 왜 이러지? 이런 표정을. 저는 이제 뭔가 진심으로 전문가로서 진심으로 얘기를 한 건데 여성분은 질문을 주신 여성분은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이런 표정으로. 그런 표정으로 이제 쳐다보곤 하세요. 그런데 생각보다 굉장히 그 많은 분들한테 이런 질문을 제가 들으면서 이 직업을 좀 이어온 것 같습니다. 혹시 두 분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뭐 그렇게 크게 뭐 편견 같은 게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당장 딱 역도, 주짓수 이렇게 들으니까 뭔가 좀 매치가 잘 안 되죠? 그림이 선뜻 안 떠오르고 하는 게 있었네요. 오 원장님 어떠세요? 전 그게 아까 맨 처음 얘기할 때 남자애가 해야 될 운동으로 들어서 남자 해야 될 운동은 노동, 여자가 해야 될 운동 쇼핑. 이러면서 굉장히 뭐 슬픈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그게 왜 슬퍼요? 그거는 슬프죠. 인류가 이어온 인류를 그 이어지게 한 어떤 원동력이 원동력. 엿먹이 그런 것 같은데. 아니야. 좀 전에 그런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엿먹이는 그건 잘못 들으신 거예요. 그런 건 아니고 인류를 이어온 원동력. 그러니까 너무 당하고 살았던 그런 과거가 이런 사람을 삐뚤어지게. 오 원장님은 제가 오랫동안 지켜봐온 결과 여성분들이 학대를 하면 굉장히 좋아해요. 그거 아셨어요? 좋아요. 나는 와가지고 이렇게 그 핍박하고 학대하고 그러면은 궁시렁궁시렁 하면서 그게 어떤 삶의 원동력이 아닌가 저는 그거 아셨구나. 굉장히 과학적인 성향이 좀 있어요. 그러셨네요. 여자한테만 호구입니다. 남자분이 그러면 혼나요. 어우 자랑이야. 원장님 그 나온 학교도 호그와트 나오셨잖아요. 영국의 호그와트 출신입니다. 호그와트 출신이잖아요. 장학생. 철저한 남녀 차별주의자로서 그 삼성동, 역삼동, 선릉 일대 굉장히 유명하세요.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될 거는 일반적으로 다 과연 남자가 해야 될 운동, 여자가 해야 될 운동 것들이 이렇게 분리된 어떤 그런 개념들이 과연 존재하는가? 라는 거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먼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뭔가 궁극적으로다가 남자가 해야 될 남자의 운동, 궁극적으로 해야 될 여자의 운동 이런 것보다는 먼저 얼른 생각이 드는 건 뭐냐면은 그냥 선호하는 운동 정도? 그 정도가 먼저 이 다른 어떤 다른 점의 출발점이 아닐까 저는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남성들이 선호하는 운동 같은 경우 대체적으로 뭐 어떤 운동들이 있을까요? 일단 생각하기엔 일단 남성성이라고 하는 것은 좀 약간 그 뭔가 공격적이고 과격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얼른 생각했을 때 남성성이 굉장히 좀 많이 반영된 그 과격한 스포츠 생각하면은 격기, 바둑,
아이고. 바둑은 전쟁이잖아요. 네. 아유, 그죠? 그렇죠. 네, 바둑은 전쟁입니다. 바둑이 생각나요. 네. 우리 오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뭔가 남성성 하면은 생각나던 그런 운동이 있으세요? 저는 그 좀 전에 바둑 얘기해서 그런데 미식축구랑 럭비. 미식축구랑 럭비. 뭔가 원초적이면서 뭔가 땅을 따먹는. 그렇죠. 그런 게 있어서. 네네네. 미식축구랑 그 럭비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필드 위의 격투기라는 그렇죠. 그런 표현을 쓸 정도로 굉장히 좀 과격하죠. 그리고 특히나 이제 미식축구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만 인기 있고 미국 외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맞아요. 맞아요. 진짜 근데 어떻게 보면은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럭비랑 미식축구는 굉장히 수컷 냄새가 진하게 나는 스포츠가 맞는 것 같아요. 하카 동영상만 따로 찾아보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뉴질랜드 그 마오리족 전통 그 춤 전쟁하기 전에 적들을 위협하기 위해서 나왔다고 하는 그 춤 얘기죠. 그 혓바닥을 낼름낼름 하면서. 하카춤 보면. 남성성을 과시하는 그런 동작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 남자들이 쟤네들이 특히 근사이 중에서도 어디 근육을 남성성으로 연결시키나 이런 걸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맞아요. 거기를 좀 약간 도드라지게 이렇게 보이게 하는 그런 춤 동작들이 많은 것 같아요. 두들기잖아요. 또 이렇게 가슴이랑 허벅지가 두들기지 우리가 고릴라처럼. 맞아요. 그럼 뭐 가슴 근육하고 허벅지하고 맞아요. 가슴 허벅지 뭐 팔 치고 뭐 이러지. 맞아요. 뭐 발을 치거나 그렇죠. 엉덩이 두들기거나 이런 거 안 하니까. 네. 조물조물 만져야 되는 흉쇄 유돌근 이런 데를 뭐 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렇죠. 맞아요. 생각해 보니까는 그 전쟁을 할 때 상대편을 위협할 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소위 말하는 갑바라고 하는 대흉근 남성성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이 강인한 어떤 그런 그 파워를 상징하는 이 허벅지, 그 다음에 이제 목 졸리고 싶은 팔뚝, 이런 게 이제 위협을 하는데 맞아요. 생각해 보니까 그 하카 댄스가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자기의 그 대흉근과 삼두근, 허벅지를 막 하면서 상대방한테 뭔가 얘기를 하죠. 뭐 과격하게. 관용적인 표현에도 남자가 갑바가 있지. 맞아요. 그거 있네. 뭔가 그 남성성의 어떤 허세의 그 정점을 찍는 끝판왕이죠. 사실 기능적으로 보면은 등발이 더 중요한데. 그렇죠. 맞아요. 굳이 왜 갑바라고. 등짝하니까 우리 지난번 시즌 1 때 그 레슬링 특집 할 때 왔었던 그 김재환 코치님의 등짝이 생각나요. 정말 진짜 윷놀이 해도 될 정도로다가 등짝 하나가 일품이었는데. 그렇죠. 지평선이 보이는 듯한. 한번 쫄려보면 또 기가 막힙니다. 조상님들이 보여요. 근데 그런 것도 봐도 원래 우리가 기능적으로 보면은 갑바보다는 이제 그 광배근이나 등발이 넓어야 맞아요.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뭔가 우리가 근사이즈에 대한 미라고 할까 이런 게 굉장히 뭔가 많이 현대화되면서 좀 조작된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두와 가슴으로 그렇죠. 통칭된. 그런데 이두랑 가슴 복근은 생겨야 되지만 등이 넓으면 안 되고 목이 굵어지면 안 되는. 그게 요즘 애들이 많이 원하는 모델 같은 체형이라는. 네, 그렇죠. 옷발이 예쁘게 나오는. 승모근은 탈락시키고. 일명 그 패션 근육이라고. 그렇죠. 우리 효생 같은 경우에는 그 뭐 이렇게 남성성을 상징하는 어떤 그런 운동 하면은 뭐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저는 사실 저희 아버지가 엔지니어였어가지고 사실 그 전완근이 굉장히 발달을 했었어요. 사실 전완근의 그 또 이렇게 툭 튀어나온 그 지렁이 같은 힘줄 딱 주먹 졌었을 때. 근데 이제 그거랑 또 상관되는 게 뽀빠이가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뽀빠이가 전완근이 상당히 발달된 캐릭터. 맞습니다. 맞아요. 시금치를 마약처럼 활용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그 약간 그 주먹을 웅큰 쥐었을 때 전완근이 딱 불룩하면 이거 남자의 상징 같은 느낌이 어렸을 때부터 좀 있었었어요. 전완근에 대한 패티시가 있는 걸로. 전완근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저희가 인터넷이나 이런 쪽 전문 용어로 딸근이라고 또 하지 않습니까? 너무 잠깐만. 시즌 2 이렇게 가는 건가요? 준비하겠습니다. 이거 뭐 괜찮습니다. 상관없습니다. 뭐 저희가 그 너무 지난번에도 이제 얘기했지만 다시 이제 그분의 얘기를 하기 좀 약간 거론하기가 굉장히 그렇지만 또 우리 정봉주 의원님 안 할 수가 없는 게 깔때기. 그분하고 방송을 하고서 저희가 느끼기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뭔가 도산서원처럼 방송을 했구나. 진짜 뭔가 그 태계 이황 선생님 모시고 방송하는 것처럼 그분을 보고 제가 느낀 게 팟캐스트는 이게 전쟁이구나. 정글이구나 여기는.
예, 뭔가 그 재규한테 쫓기는 듯한 약간 그런 느낌으로 방송을 했던 것 같은데 뭐 괜찮습니다. 뭐 딸건 어떻습니까?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뭐 이제 전완근, 전완근 운동이 가장 남성다운. 좀 그런 게 얘기가 이상한 쪽으로 흘렀네. 굳이 전완근에 대한 패티시가 있는 효근 선배가 되게 이상해졌어요. 그러면 이제 시청각 교재를 보면서. 뭐 엔지니어 교재로 하죠. 엔지니어 교재로. 어떤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거 뭔지 알아요. 그거는 근데 진행을 해야지. 빨리 너 뭐 좋아하니? 아까 말씀하셨어요. 미식축구와 럭비 생각난다고. 남성성 하면. 좀 받아주시고요. 저희가 이제 여성은 아니지만 여성들이 생각했을 적에 그 여성들이 선호하는 어떤 그런 운동이라고 하면 이제 뭐가 있을까요? 근데 이게 여성들이 선호한다기보다 여성들이 남자보다 감각이 예민하고 그 후각이나 이런 것도 예민하기 때문에 땀 흘리는 건 땀 냄새에 대해서 굉장히 좀 더 불쾌감을 많이 느껴서 그런가 땀 흘리는 운동 좀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진짜 그럴 수도 있겠죠. 주변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미지가 생긴 것 같아요. 요가나 스트레칭하는 이미지, 필라테스, 심지어 달리기 하는 이미지도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죠. 맞아요. 맞아요. 저는 달리기를 좀 좋아해서 달리기 그 저 영상 같은 거 보면은 풀 메이크업을 하고 달리기를 하는 모델들이 이제 많이 나오죠. 좋습니다, 되게. 근데 심지어 마라톤을 올림픽 출전 여자가 뛴 것도 얼마 안 됐어요. 맞아요. 더 웃긴 건 달리기 하면서 물을 마시게 한 것도 얼마 안 됐어요. 그거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네, 맞아요. 특히 이제 어떻게 보면 여자분들 운동하는 걸 보면 약간 그 각이 나온다고 해야 될까요? 폼이 그렇죠. 그 의상이라든지 모든 이게 딱 맞아요. 인스타그램에 딱 파파라치 샷으로 찍혀도 당당하게 나올 수 있는 뭐 이상한 구력 사진이 되는 인상을 쓴다든지 뭐 누굴 막 이렇게 덮친다든지 하는 그런 거는 이제 모양이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런 영향도 있지 않을까. 요새 좀 약간 된 얘기인데 드라마 미생 때 이제 그 탤런트 강소라 씨가 몸매를 이제 관리를 발레로 나는 이제 몰래 발레로 몸매를 관리했다. 이래서 요가하고 필라테스가 어떻게 보면 이제 여성들이 선호하는 일반적인 어떤 피트니스의 이제 그 개념에 1위를 이제 그걸 차지하고 있다라고 요새 발레도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요새 꽤 발레핏이라고 요새 그러더라고요. 근데 발레핏이 원래 없었던 게 아니고요. 발레핏에 대한 요구랄까 수요가 좀 있었어요. 우리 여자들은 이제 남자 태권도 어릴 때 발레를 많이 하니까.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다이어트랑 연관이 된 게 이제 요즘 들어서 많이 연관이 수면에 올라온 거지. 발레는 이제 운동량이 생각보다 많고요. 엄청 힘든 걸로 알고 있고.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스트레칭과 그 자세근을 쓰는 게 되게 힘들어서. 그리고 의외로 약간 잘못 배우면 완전 그 외전돼가지고 고관절 자체가 외전돼가지고 좀 그 자세가 오히려 오다리가 양산되고 조금 그쵸? 발레 같은 경우에도 잘못하면 이제 그렇게 오다리 같은 거 될 수 있다. 약간 팔자 걸음이 있죠, 묘하게. 근데 그거는 전문적으로 발레를 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근데 어떻게 보면 회사 퇴근하고서 운동 삼아서 발레하고 발레핏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진짜 그렇게 되진 않고요. 오다리가 될 정도로다가 약간 오다리 되거나 그 팔자 걸음 걷는 거는 발레 특유의 포즈가 나오는 건 발레를 정말 오래 하셔야. 근데 그분들은 그 상태로 이제 몸을 쓰는 게 포인트가 맞춰져 갖고 그게 또 이제 아프거나 이상하진 않고요.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쭉 얘기를 했던 것들이 뭔가 그 남성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상 이런 운동을 해야 된다라는 당위성 혹은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체 구조상 이런 운동을 해야 된다는 당위성 하고는 관련이 없는 얘기 같아요. 왜냐하면 남자들도 과격한 운동 뭐 아까 얘기 미식축구 했지만 최근에 제가 이제 SNS에서 본 건데 여성들이 미식축구하는 영상 굉장히 멋있어요. 매력적입니다. 남자들이 하는 것보다 더 멋있고 더 섹시합니다. 같이 난잡하게 놀고 싶은 욕구가 들었어요. 오늘 이런 분위기로 가는 거예요? 좋다. 되게 좋다. 근데 굉장히 뭔가 그 요새 그 여성분들이 걸크러쉬
네. 예, 진짜 뭔가 멋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요새 발레 같은 거나 아니면 요가나 필라테스 배우시는 남성분들도 계세요. 많죠. 예, 이제는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그 요가원에 이렇게 들어갈 쪽에 남자분들이 쭈뼛쭈뼛 하면서 들어가시는 그런 분들 많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예, 그런 걸로 봐서는 뭔가 그 기본적으로다가 남자 자체가 해야 되는 어떤 운동의 당위성, 여자가 여자로서 해야 되는 운동의 당위성 이런 거는 좀 애초에는 정해진 거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생각하기에. 네. 근데 저도 자료 찾아보기 전엔 몰랐어요. 그냥 남자는 좀 뭔가 경절한 걸 해야 되지 않나? 네. 여자들은 뭔가 좀 몸매에 관련해서 좀 더 그 땀을 좀 덜 흘리는 게 낫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찾아보니까 아무 게 없고 오히려 최민 실장이 책만 나오더라고요. 옛날에 내가 썼던 거. 강한 형님들의 진짜 운동 그거만 나오고. 묻혀진 명작이죠, 그게. 많이 팔아주셨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네, 그 사실 그 요가도 네네. 진짜 인도에서 진짜 뭐 요기 분들 보면 네네네. 남자분들이 더 많은 것 같던데. 요가의 기원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그렇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은 요가라는 것 자체도 지금은 많이 어떻게 보면 피트니스화 된 거죠. 근데 그렇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종교의 구도행위잖아요. 구도행위요, 구도행. 깨달음을 얻기 위한. 네, 깨달음을 니르바나를 도달하기 그렇죠. 위해서 자기 자신을 고행을 하는 거. 이게 뭐 저 그 고타마 시탈타. 그래서 석가모니께서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깨달음은 여자한테 되게 불리합니다. 왜냐면 그 자녀를 낳으면서 이 현실 세계에 대한 뭔가 유착이 더 강하게 남자보다 강하기 때문에 남자가 어떻게 보면 되게 무책임한 거예요. 무책임해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네. 자식과 자녀를 버리고 와이프를 버리고 그냥 혼자서 딴 데로 간다는 거 아니야. 좋아요. 인도 그 요가 얘기는 좀 약간 나중에 좀 살짝 밀어두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운동 자체를 바라봤을 적에 우리가 떠올리는 어떤 이미지가 있어요. 이제 바로 이제 그 근육인데 근육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왜 그런 게 있냐면은 근육의 모양 자체로 어떤 인체의 그 외형이 결정이 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처음에 자료를 쭉 조사하면서 봤는데 굉장히 의외였던 게. 실제로 그 해부학적인 의미에서 그 남성형의 어떤 그런 근육, 그 다음에 이제 뭐 여성용 근육 이라고 하는 게 근육 내에 분포하고 있는 어떤 지방 함량이나 아니면은 뭐 근육 구성비 뭐 이런 거를 제외한 근육의 종류, 뭐 근질, 그 다음에 근육의 기본적인 구성 성분 이런 것들은 그냥 다 대동소이하다. 예,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고 어떤 뭐 그냥 아까 말씀드린 거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조금 더 여성분들이 그 근육 속에 있는 그 이제 지방 함량, 요거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소고기 마블링 생각하시면 돼요. 맞아요. 예,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어떤 아마 여성 호르몬 때문에 이제 그렇겠죠. 이제 그런 것들이 약간 많은 거 말고는 여성의 근육과 남성의 근육 자체의 어떤 구성 성분 자체는 기본적으로 그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남성 운동과 여성 운동 자체를 갖다가 어떤 근육에서 나오는 어떤 퍼포먼스 이런 거 차이로 다 포커스를 맞추고 이제 좀 그 얘기를 한다면 사실은 이제 좀 의미가 없어지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거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거예요. 여기서부터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 얘기했었던 우리의 고정관념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분명히 남자용, 여자용 근육, 여성분들한테 이제 제가 막 역도 주짓수 같은 과격한 운동을 추천해드린다라고 하면 여성분들이 나를 남자로 보는 거야? 이런 눈빛으로 이제 쳐다보시고 남자분들한테는 요가 같은 거 요가 같은 거 좀 해보는 거 어떻겠습니까? 날 게이로 보는 거야? 뭐 이런 어떤 그런 그렇죠. 것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좀 그 다른 의미에서의 다름이지 실제로 우리가 이제 생물학적인 어떤 해부학적인 어떤 요소에서 지어지는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좀 이렇게 자료 조사하면서 약간 궁금했던 게 이제 하나가 있는데 스포츠 중에 유일하게 근육 자체를 만들어내는 거에 포커싱이 맞춰져 있는 스포츠가 딱 하나가 있어요. 그렇죠. 그게 보디빌딩인데. 그렇죠. 이제 보디빌딩에서 이제 같은 운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성과 남성의 근육 모양은 이제 눈으로 보아도 확실하게 차이가 납니다. 확실하게 남자가 더 두꺼워지고 커지고 약간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분명히 뭐 약간 어떤 다른 요인 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것 때문에 그런 차이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모양이나 근 사이즈가 많이 차이는 거죠. 그렇죠. 그건 결국 호르몬 문제죠. 뭐. 그렇죠. 운동 방식도 똑같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남자랑 여자 차이가 근력 차이로 하면 한 4배 나나요?
4배, 3배, 4배 정도? 네, 3-4배 정도 차이 날 거예요. 성인 여자 남자 차이. 그렇죠. 힘을 쓸 수 있는 게. 이 정도 차이는 결국은 호르몬 문제라고 봐야겠죠. 결국에는 이제 보디빌딩 자체가 우리가 이제 먼저 이제 선 얘기했었던 남자 여자 운동 자체를 갖다가 뭐 이렇게 근육에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에 어떤 의미가 많이 없다라는 걸 보여준 단적인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근육 자체를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보디빌딩이고 여성들은 예를 들어서 팔 운동을 하는데 뭐 10세트를 넘어가면 안 되고 남자는 15세트 이상 해야 된다 이런 게 없거든요. 그렇죠. 운동 방식 자체는 똑같은데 여성의 근육과 남성의 근육 자체가 약간 다르게 발달을 하는 걸로 이렇게 봐서는 근질이라기보다는 약간 다른 요소. 라고 보고 근육 자체를 갖다가 그 형성해내고 합성해내는 어떤 그런 것 자체가 호르몬이다라고 봤을 적에는 방향 자체를 좀 틀어서 남성용 운동과 여성용 운동의 어떤 차이를 근육의 종류의 다름에서 이제 출발을 하면 안 되고 약간 호르몬에서 출발하는 게 맞지 않나. 이게 전에 효 선배한테 들은 것 같은데 그 우리가 임신했을 때 원래 초기 타입은 여자라고. 네네. 맨 처음에 이제 인체가 만들어지는 프로토타입은 여자인데 거기에 이제 호르몬이 가미가 되면서 남자로 그 어떤 그 프로토타입이 하나가 더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여성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네네. 기본적으로 프로토타입이 여자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여자를 좋아하나? 이런 또 개드립 하나가 들어가야 또 쇼 분량에 쓰죠. 네 맞습니다. 보면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할 수 있는데. 그 에이블이 다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운동이든지 여자든 남자든 할 수 있는 다 할 수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 이제 하나 편견을 해서 나는 하지 않는 운동 그 접할 수 없는 운동이라고 단정 지어 버리는 게 굉장히 위험하지 않나. 맞습니다. 그렇게 단정 짓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좀 그 시장에서 어떤 마케팅의 힘으로 만들어진 이미지 자체에 너무 휘둘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약간 들어요. 해서 호르몬에 대한 얘기 자체를 먼저 좀 하고서는 이제 운동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는 게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굉장히 싫어하는 남성 호르몬. 일단은 뭐 저희가 3명이 다 남성이기 때문에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어떤 남성 호르몬에 대한 이미지를 떠올리면 저부터 말씀 좀 드릴게요. 더럽다. 지저분하다. 냄새 난다. 남은 몰래 맞기도 하는데 왜 그걸? 꾸리꾸리하다. 약간 이런 그러니까 이미지가 머릿속에서 떠올리는 어떤 이미지가 이제 그런 건데 실질적으로다가 이제 그 남성 호르몬 자체가 이제 2차 성징 때 남자들한테 나타나면은 요걸로 이제 요런 영어 단어로 이제 정의가 돼요. 이제 브라더후드. 브라더후드가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소위 말하는 이게 중2병을 유발하는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2차 성징이 한참 애들이 이제 확 할 때 있잖아요. 그때 보면은 정신병자 같지 않습니까? 애들이 애들이 일단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서로들 서열을 정하고 그렇죠. 맞습니다. 그 복도에서 옛날에 우리 때는 일단 프로레슬링이 좀 유행을 했을 때라 맞아요. 헐크호건 워리어 해가지고 그 힘자랑하는 거를 그대로 따라서 복도에서 여러 번 매치기 했었었죠. 막 들어 올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사고도 많이 치고요. 맞아요. 저희 뭐 같은 세대니까 아시겠지만은 저희 중학교 다닐 적에 홍콩 누아르가 한참 또 첩혈상홍 뭐 황금기 아니었습니까? 영웅본생 첩혈상홍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카피 있잖아요. 뭐냐면은 그 개처럼 살기보단 영웅처럼 죽겠다 뭐 이런 거. 그때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저게 뭐야 막 이랬는데 그때는 뭔가 뜨겁게 달아오르는. 지금 한류보다 그때 홍콩 누아르가 그렇죠. 거의 비등했거나 더 세지 않았었나. 그렇죠. 슬프네요. 주윤발, 이수연, 장국영, 유덕화. 뭔가 이제 그런 그 홍콩 배우들의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허세의 쩔은. 저는 생각하니까 좀 슬프네요. 지금 딱 듣는 순간 맞아. 말이 되나? 영처럼 죽느니 개처럼 오래 살아야지. 생각이 드는 순간 오래 가는 곳 되게 장수해야지. 장수해야죠. 이게 이제 왜냐하면은 저희가 이제 저희 셋 다 이제 40대 아닙니까? 테스토스테론이 줄어들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공격적이고 과격하고 중이병스러운 불꽃처럼 살기보다는 작은 불씨로 오래 가겠다. 성냥불 같은 걸로. 성냥불로. 이제 그렇게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그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에 이제 절정을 맞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성욕의
네. 아이고. 정점을 찍는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30대 접어들면서 이제 서서히 감속이 이제 들어갑니다. 네. 예, 그래서 평균적으로 물론 안 그러신 분들도 계시지만 이제 남자가 70대가 되잖아요. 네. 예, 그러면은 20대의 약 한 3분의 1 정도 수준까지 감소가 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40대를 불혹이라고 하고 50대를 뭐라고 그러죠? 지천명. 네. 네. 근데 70대를 뭐라고 그랬죠? 이순인가? 생각이 안 나요. 네, 하여튼 그 70대가 되면은 네. 대충 막 행동해도 이치에 거스르지 않고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뭔가 학문의 어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냥 남자가 70대 되면은 남성 호르몬이 덜 나와서 그럴 힘이 없는 거야. 사고 칠 힘이 없는 거예요. 남성 호르몬인 건 그냥 불붙기만 하고 무책임한 호르몬이에요. 네네네. 성격적으로 보면. 네네. 그래서 옛 성현들이 요게 치밀어 오를 쪽에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고행을 했나 봐요. 그런가 봅니다. 네네. 남성 호르몬하고 여성 호르몬이 네. 그 호르몬 총량은 같은데 네네. 이게 줄기만 하면 되는데 네. 여성 호르몬이 또 늘어난대요. 그 양만큼. 맞아요. 그러니까 네. 막 이제 잔소리도 심해지고. 네. 밀당하는 거죠 서로 이제. 네네. 네. 그래서 그 비율 자체가 줄어드는 만큼 커지니까 거의 뭐 2배로. 네네. 더 여성성이 강화가 되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이제 왜 아주머니 되면 힘도 세지고 막 그런다는 게 이제 여성 호르몬 줄고 이제 남성 호르몬이 이제 채워지는 기량작용이다. 네네. 뭐 이렇게 볼 수가 그게 있죠. 옛날에 도핑 때도 말씀드렸는데 네. 그 외부에서 이제 그 테스토스테론이 주입이 되면 그 몸에서 안 만들어지니까 그 안 만들어지는 양만큼 에스트로겐이 나와가지고 전체적으로 그 남성 호르몬 수치가 떨어진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이제 계속 유지가 되는 게 그 약물의 부작용 중에 또 하나고요. 그래서 맞아요. 계속 맞아줘야 되는 그 약물을 계속 맞아주지 않으면 떨어져 버리는. 이게 이제 이 남성 호르몬 자체가 떨어지면서 에스트로겐이 증가가 되는 이제 그런 증상이 벌어지면 어떻게 보면은 어떤 부작용이 이제 생기게 되냐면요. 여유증이 생깁니다. 그러게요. 예, 그리고 초조해지고 두통 같은 것도 생겨요. 이게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여성분들한테 좀 약간 많은 증상이죠. 예, 뭔가의 어떤 이 뭐랄까요, 이 형상화되지 않은 이 알 수 없는 존재에 대한 초조함, 불안함, 그다음에 두통, 펜 잘 먹어야죠. 예. 반대로다가 테스토스테론 자체가 이제 과다하게 막 늘어나게 되면은 여드름 생기겠죠. 예, 등드름 이런 거 막 생기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정말 요게 이제 열받는 부작용인데요. 머리가 까집니다. 대머리가 생기는데 더 열받는 건 뭐냐면은요. 머리는 까지지만 얼굴이랑 팔다리에는 털이 많이 나요. 네, 딱 생각나는 인물이 있죠. 다이하드의 브루스 웰리스. 네, 머리 까지고 팔다리 가슴에 이제 막 이런 데다가 이제 털이 쓸데없 안 나도 되는 데는 되게 많이 나고 꼭 있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이제 없어지게 되는. 예. 요런 이제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요. 부족하면은 이제 그 성기능이 이제 좀 약간 장애가 생기는. 그리고 과도하게 많이 이제 분비가 된다라고 하면은 머리가 까지는. 예. 그냥 태생 자체가 좀 말썽꾸러기네요. 정말 남성 호르몬답습니다, 진짜. 약간 동양인한테 불리한 게 외국에는 머리가 벗겨져도 스포츠 스타도 유명한 사람 지단 같은 경우에 네 있고요. 그 액션 배우들도 브루스 윌리스랑 또 한 명 누구죠? 제이슨 스테덤. 예. 다 이게 남성미가 느껴지는데 그렇죠. 동양인들은 가발을 써야 되겠죠. 네네네. 그리고 이제 대머리 한번 생각나시는 분이 이제 외국에는 브루스 웰리스, 제이슨 스테덤 이런 사람들인데 이제 한국에서는 고 이주일 선생님, 달마대사, 그렇죠. 달마대사. 뭔가 그 좀 재밌는 상으로 밖에 약간 개그 쪽으로 자꾸 이제 뭔가 풀리는 이제 그런 게 좀 약간 있는 것 같아요. 이미지적으로도 안타까워요. 우리는 더 벗겨주면 안 될 것 같아. 네, 저희는 뭐랄까요? 계속해서 이렇게 여성스럽게 촛불처럼 가는 걸로 이제 그 여성 호르몬에 대한 얘기를 한번 좀 해볼게요. 여성들의 어떤 그런 운동 자체에도 이제 영향을 미치니까 이게 이제 좀 그 불균형에 대한 얘기가 이제 먼저 나와야 되는데 이제 과다하게 분비가 되면은요 이게 참 여성들한테 굉장히 좀 굵고 짧은 임팩트 있는 부작용이 딱 나옵니다. 여성분들이 정말 지옥처럼 싫어하는 부작용이 나와요. 비만과 피부 트러블. 아이고. 뚱뚱해지면서 피부가 뒤집히는 거예요. 이게 많이 이제 과다하게 분비가 된다라고 하면 더 열받는 건 뭐냐면요. 이 비만 중에서
특히 허벅지 주변하고 엉덩이 쪽에 지방이 집중적으로 축적이 됩니다. 네. 셀룰라이트? 네. 왜 때문이냐라고 이제 질문하시는 여성분들한테 이제 제가 대답을 해드릴 수 있는 거는요. 낙타의 등에 왜 혹이 있냐고 묻는 거랑 비슷한 겁니다. 그냥 거기 허벅지 주변하고 이제 엉덩이 요쪽 주변에 지방을 축적을 여기 하는 거예요, 그냥. 예, 여기가 지방을 축적하는 플레이스입니다, 여기가. 예, 그래서 이쪽에 이제 지방이 축적이 됩니다. 또한 이제 정서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서적인 존재 아니겠습니까? 네. 예, 정서적으로다가 이제 영향을 또 많이 미치게 되는데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이제 흥분을 잘하게 되는 어떤 감정 기복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예, 네. 원래 저희는 뭐 나중에 저희가 호르몬 특집도 한번 하겠지만 인간은 또 호르몬의 지배를 받는 또 호르몬의 노예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요. 예. 네. 이게 또 그 여성 호르몬 같은 경우에 또 이제 감소. 아까는 이제 이거는 과다 분비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인데 또 여성 호르몬의 이제 그 감소 같은 경우에는 남자들은 이게 없어요. 근데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드라마틱한 이벤트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게요. 예, 바로 폐경이라고 하는 드라마틱한 이벤트가 있는데 평균 나이가 이제 51세 정도? 라고 해요. 예, 51세가 이제 평균 나이인데 이때 거의 대부분 다 이제 폐경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약간 좀 억울한 게 이제 그 남자분들한테는 약간 그 여성들의 폐경 같은 그런 드라마틱한 이벤트는 없습니다. 관리를 잘 하면은 뭐 아까 얘기했던 70대까지 사고를 칠 수가 있어요. 실제로다가 이제 저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셨던 공자의 아버님도 70대 사고를 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굉장히 바라시는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여성 호르몬 그 감소의 조짐이라고 하면은 폐경이 아니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뭔가 불균형이 있다라고 하는 건 사인 같은 게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불규칙한 생리주기 이런 걸로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안면 홍조, 그다음에 얼굴에서 열 나는 거, 불면증, 뭐, 그다음에 불안감, 초조, 근심, 우울, 뭐 기억력 감퇴, 그다음에 뭐 성교통, 쉽게 말하면 이제 그 관계를 가질 때 굉장히 더 아파하는 그런 게 좀 있고요. 또는 이제 성욕 감퇴, 하여튼 안 좋은 거란 안 좋은 건 뭐 다시 다 이제 막 생기는 거죠. 여성 뭐 이건 그 나이가 젊으신 분들이 이런 증상에서 빨리 병원 가보시는 게 맞고요. 요즘엔 뭐 다들 병원을 주기적으로 다니시니까. 네네네. 이제 관리를 이제 물론 하시겠지만은 이제 이런 어떤 증상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남성 호르몬의 대표적인 어떤 증상과 여성 호르몬의 이제 대표적인 증상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호르몬 기반으로 이제 봤을 적에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요 남성 호르몬과 여성 호르몬이 남자들한테도 여성 호르몬이 나와요. 네. 그리고 그쵸. 여성들한테도 이제 남성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 균형을 잘 맞춰주는 운동 자체를 먼저 찾아보는 게 왜 이제 이 많이 그 분비가 됐을 때 부작용, 그다음에 잘 안 나올 때 부작용에 대해서 얘기를 했냐면은 요런 증상이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은 요 나머지 부분들을 좀 채워줄 수 있는 쪽으로 운동을 한번 찾아보시는 거에 대한 팁을 좀 드릴까 해서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 운동이 있나요? 분명히 남성 호르몬 자체를 갖다 좀 약간 높여줄 수 있는, 그다음에 여성 호르몬 자체를 갖다 좀 약간 높여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호르몬 쪽에 기반을 두고 이제 많이 운동을 많이 본다라고 하면은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운동이니까 좀 뭐랄까 그 운동을 찾아볼 수 있는 카테고리가 좀 약간 좁아지겠죠. 무조건 그냥 성향 자체를 이제 쫓는 것보다는 아니면은 이제 사실 제일 위험한 게 이제 난 여성이니까 요가 해야지. 난 남자니까 헬스 해야지. 막 이런 거에서도 약간 좀 그 벗어나 좀 스마트하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나. 그래서 이런 말씀을 좀 이제 한번 드려봤습니다. 이 마케팅으로 만들어진 어떤 그런 이미지. 이런 걸로 봤을 적에 이제 여성용 피트니스의 가장 이 선두주자는 요가죠, 요가. 라고 이제 볼 수 있어요. 아까 그 효쌤께서도 요가에 대한 얘기를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요가에 대해서 좀 한번 본격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가가 지금 필라테스의 원조가 어떻게 보면 요가예요. 그렇죠. 요가가 어떻게 보면 그 피트니스에 대해서 유행하면서 결국 그 다음에는 독일어 필라테스가 들어와서 유행을 하고 많은 영감을 줬죠. 그다음에 요즘 발레 핏을 하고 뭐 있는데 결국에는 뭔가 새로운 걸 찾아서 계속 피트니스화 해갖고 이미지를 뭔가 재생산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확실히 그 여자 운동으로서의 요가는 한국뿐만이 아니고 그냥 세계적으로도 어떤 그 아주 굉장히 메이저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런 그 이미지가 좀 있고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니까 뭔가 이 과격해 보이질 않아요 이게. 그렇죠. 뭔가 그리고 이 요가 업계, 그러니까 피트니스 요가 업계에서 이미지를 만들어낸 게 이게 굉장히 스마트한 여성이 하는 운동. 뭐 이런 쪽으로 뭔가 좀 이미지 메이킹을 좀 한 것도 어느 정도는 좀 있지 않나. 아까 지금 현엄매가 얘기한 것처럼 사진 찍었을 때
PC 예뻐 보이는 운동 중에 하나가 요가 아니겠습니까 또. 그리고 또 아까 세계적으로 지금 뭐 제일 핫하다고 하신 게 또 공감이 가는 게 그 외국 리조트 같은 데 가면 요가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게 또 이 사진으로 찍어서 보면 굉장히 멋있고. 네. 인스타그램 같은 데서 이제 그런 데 가서 이제 사진 찍어서 올리는 셀럽들도 굉장히 많아요. 네. 그 요가 하는 데를 봤는데 이제 남자 여자 공이 여러 명이서 거기서 요가 매트 딱 이거 나눠주는 걸 들고 하는 데가 딱 바닷가 배경으로 해가지고 있는 걸 보고 이거 뭐 다 이렇게 하는구나. 우리나라만 인기인 게 아니구나. 네, 그럼요. 요가 같은 경우에는 느꼈어요. 확실하게 뭔가 그 어떤 메이저한 그 포지션을 지금 딱 자리매김을 한 것 같아요. 네. 서양 쪽에서 아마 저희 생각 더 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그 몸에 대해서 뭐 양생 개념으로 보면 대체할 운동이 많잖아요. 뭐 저울 다이어트도 있고, 뭐 기공도 있고, 그렇죠. 뭐 중무술도 있고, 뭐 근데 서양 쪽에는 양생 개념으로 보면 운동이 딱히 없어요. 그렇죠. 선두주자가 요가예요. 서양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적엔 접하기 되게 쉬워서 쉽지만 또 그런 개념이 처음인 거야. 그렇죠. 맨 처음 맨날 열심히 처먹다가 뭐 소비만 해야 되는 그런 운동하다가 갑자기 뭐 심신을 강조하고 밸런스를 얘기하고 뭐 이런 게 아마 요가가 처음이었을 거예요, 그쪽. 그런 컨텐츠들이 어떻게 보면 서양 쪽에서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좀 약간 영화 얘기긴 한데. 이제는 이제 워쇼스키 시스터즈가 됐죠. 둘 다 둘 다 이제 자매가 된 거죠. 그 최근에 만든 영화가 이제 몇 년 됐는데 주피터 샌딩이라는 영화. 봤어요. 보면은 그게 외국에선 굉장히 뭔가 센세이션한 개념이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전생하고 윤회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나 동양에 이렇게 개봉했을 때. 저기 뭐야? 우리 다 알고 있는 거야. 주피터 샌딩이 아니고. 주피터 샌딩 아니에요? 무슨 아틀라스 무슨 클라우드인가 그 배두나 나왔던 거. 맞아요. 주피터 샌딩이 아니구나. 죄송해요. 주피터는 그 액션 영화. 그런가요? 거기서 배두나 나왔어요, 근데. 그렇군데. 그래서 배두나 때문에 헷갈렸을 거야. 그러네요. 거기서 배두나 액션 배우로 나왔고. 그 클라우드 거기서는 약간 무슨 단백질 인형처럼 나와서. 맞아요. 거기 주인공이 사귀었었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윤회를 하는 뭐지 그런 내용이 윤회에 나오는. 대한 개념이죠. 그게 이제 서양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굉장히 좀 이 뭐랄까 새로운 거죠. 근데 불교가 들어온 이후에 계속해서 어떤 윤회라는 거에 대한 개념을 수백 년 동안 가지고 수천 년 동안 가져왔던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별로 안 새로운 거야. 그리고 왜 저걸 저렇게 어렵게 얘기하지? 막 그러면서.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약간 오리엔탈한 느낌이 나면 굉장히 이국적이고 새로운 걸로 느끼는 그런 게 정서가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같은 아시아권 국가인 저희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이게 역수입된 건데. 그러게요. 인도에서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인도 저작거리에서 하는 이제 그 원조 요가를 보고서 뭔가 멋있다 나도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통 까고 약간 그 이렇게 뭐 수건 같은 걸로 가릴 때만 가리고 하는 그런 거. 근데 그게 아니고 이 서양의 늘씬늘씬한 모델들이 뭔가 이 늘어질 대로 늘어진 어떤 그 부를 자랑하면서 멋있는 리조트에서 땀은 가볍게 흘리면서 그렇죠. 가볍게 땀을 흘리면서 그 다음에 에비앙 생수를 마시면서 요가 매트에서 이거 굉장히 이런 이미지들이 보면은 뭔가 하고 싶거든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요가를 보급하는 데는 굉장히 좀 좋은 어떤 마케팅 이미지였을 수는 있겠지만은 좀 약간 잘못된 인식 내지는 약간 좀 사실과 약간 동떨어진 요가에 대해서 오해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지도 좀 만들어내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 그런 쪽 모델을 하는 사람들이 여성들입니다. 그렇죠. 여성들한테 하기를 좀 약간 독려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얘기를 잠깐 하다가 이제 말았는데 그 요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인도에서 보면은 남자들이 하던 거였거든요. 원래는, 그렇죠. 원래는 그 남자들이 했던 거고 이제 종교적인 어떤 그런 구도행위에 가까웠던. 우리 또 종교적인 어떤 구도행위 쪽으로 봤을 적엔 또 오 원장님 또 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끊임없이 절 불살라서 등신불이 되셔갖고 호그와트를 졸업하신. 저야말로 뭐. 하여튼 근데 그 요가가 구도행위라서 그런가 학파가 엄청 많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몸으로 하는 거 말고도 한요가 이런 거 말고 더 많아요. 정신요가 쪽에서 뭔가 어떤 학파는 정말 박애를 신천하는 것도 요가 학파가 있고 이런 식이라서 요가가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동작 몇 개 하는 게 아니라 엄청 넓은데 그제 몸으로 하는 요가에서 그 건강으로 하는 스트레칭 같은 요가가 미국에서 피트니스 된 거고 원래는 그거 말고도 요가에서 나름 수련하는 수련 체계가 있습니다.
중무술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알고 있는 피트니스로 알고 있는 요가 이미지는 그냥 아사나. 네, 아사나에서 끝인 것 같아요, 그냥. 예. 그게 사실 그냥 아사나 다음에 차크라랑 뭐 거기 통로랑 뭐 연결되고 무슨 에너지 뭐 되게 수련체 깊고 방대한데 거기서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제 주로 아는 건 몸 관련해서만 하는 거죠. 요가 얘기만 자꾸 해서 약간 그렇긴 하지만 이게 그 뭐랄까요? 태생적으로 원래 남자 운동에 좀 약간 그 이 가까웠던 운동인데 뭔가 다르게 지금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 자체는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예. 네. 물론 뭐 현대 요가에서는 또 이렇게 피트니스적인 요소 자체가 많이 첨가가 되면서 이제 다른 약간은 좀 다소 이제 다른 형태로 발전돼 왔기 때문에 약간 그런 것도 좀 있겠지만 그 태동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여성성 자체가 아예 고려가 안 됐죠. 왜냐하면은 여성들은 그런 구도 행위를 할 수가 없었거든요. 예. 요가를 이용한 무술도 많잖아요. 그렇죠. 인도에는. 인도에 보면은 뭐 인도 레슬링. 그러니까 청취자 여러분들은 약간 좀 그 생소하실 수도 있겠지만 칼라리파야트라고 하는 인도 고대 무술이 있어요. 이게 뭐랄까요? 그 무술 쪽으로 보면은 거의 시조새에 가까운 무술인데. 예, 맞아요. 네, 무술의 거의 원형에 가까운. 종합 무술이고. 네. 무기술도 있고요. 네. 권법도 있고, 가법도 있고 그런데. 근데 이제 그 여러분들 혹시나 이제 칼라리파야트라고 하는 어떤 검색어로 유튜브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얘네가 하는 동작을 보면 요가 같아요. 네, 무술이 아니고. 우리가 알기로는 그 달심이 하는 요가 파이어. 입에서 불 나오는 거. 그 이미지가 팔다리 늘어난 것만 제외하면 상당히 잘 만들어진 거예요. 맞아요, 진짜. 예, 맞아요. 공중부양도 하고. 칼라리파야트 보면 그 느낌이 나요.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그런 게 좀 약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듣다 보니까 저는 되게 문외한인데 요가가 그냥 하나의 운동 개념이 아니라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 그렇죠. 그렇게 구도 개념으로 봐야죠. 왜냐하면 요가의 뿌리 자체는 어떤 종교에 가까운 그런 거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철학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뭐 종교가 먼저 생겨난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기분을 언제 또 느꼈었냐면 쿵푸가 공부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네. 네, 그거를 이제 해석하는 걸 들었었을 때 또 그 바탕된 이론을 좀 들었었을 때 역사를 들었었을 때 이런 기분이 좀 났었었는데 지금 요가도 좀 그러네요. 고대부터. 네, 그렇죠. 네, 무술에도 연관돼 있고 수련에도 연관돼 있고. 이거 자체를 어떻게 보면은 이제 현대에 이제 존재하는 우리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 중에 이제 그 좀 유명한 사람 중에 힉슨 그레이시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유명하죠. 네, 힉슨 그레이시라고 이제 주짓수 하시는 이제 마스터인데 이분이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은요. 굉장히 오랫동안 요가를 수련했어요. 그러니까 주짓수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과격한 그 이제 스포츠죠. 테스토스테론이 막 넘쳐 흐르는 뭐 그런 스포츠인데 이 양반의 어떤 그런 그 이미지를 구글에서 이제 검색을 해보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재밌는 게 주짓수 반 요가 반이 나와요. 네, 맞아요. 네. 그 정도로 굉장히 열렬한 요가의 영화에도 나왔었죠? 맞아요. 이분이 인크레더블 헐크라는 영화에 이제 그 에드워드 노튼이 분한 그 브루스 배너가 이제 분노를 하고 분노 조절 못하면 헐크로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분노를 조절하기 위해서 거기서 에드워드 노튼이 요가를 배워요. 맞아요. 네, 근데 그 옆에서 이 에드워드 노튼의 깃방맹이를 날리면서 내가 분노하지 말랬지 이러면서 하셨던 그 되게 무섭게 생기셨던 그분이 바로 이 힉슨 그레이시입니다. 종합격 투기 쪽에서는 그러니까 거의 발리투도라고 부르는 무기축적 투기 450전 무패 전설 같은 사람이에요. 450전이요? 네, 그냥 싸움꾼이에요, 싸움꾼. 우리나라로 치면 뭐 시라소니 더하기 김두한 더하기 뭐 이런 거잖아요. 거의 뭐 엄청난 그냥 레전드 오브 레전드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거에 되게 잘 부합하는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남성스러운 그리고 이분 그레이시 집안 자체가 어떻게 보면 주짓수를 만들어내는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주짓수 쪽에서는 그 뭐랄까 재벌 2세 같은. 그렇죠.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주짓수의 창시자 엘리오 그레이시. 그러니까 숙명처럼 주짓수를 받아들여서 정말 남성스러운 이 무술과 이 배틀 컴뱃 스포츠를 해온 사람인데 왜 이 사람이 요가를 했는가 생각을 해보면은 저도 주짓수를 수련하고 있지만은 뭐랄까요? 사람이 세지기는 하지만 굉장히 그 건강해지는 거랑은 조금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누구보다도 적장자였기 때문에 잘 알았기 때문에 요가를 수련하지 않았나 저는 약간 이렇게 예상을 해요. 그래서 남성들한테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대 남성들한테 남성성 때문에 아까 오 원장님 얘기했던 것처럼 굉장히 과격한 운동인 뭐 그 미식축구, 그다음에 뭐 럭비, 뭐 이런 과격한 운동들, 그다음에 뭐 격투기, 헬스 이런 것도 좋지만 저는 적극적으로 남성분들한테 요가를 수련하는 거를 좀 권해드리고 싶고요.
저도 얼마 전에 시작을 했습니다. 아, 그러셨나요? 네. 저도 얼마 전에 시작을 했는데 미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왜냐하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쪽으로다가 이제 가는 쪽이 맞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네. 저 역시도 저한테 부족한 부분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차라리 레슬링이나 역도가 더 좋아. 편해 해오던 거라 모르겠는데. 일단은 굉장히 그 요가 선생님이랑 마주 앉아 있으면 심리적으로 위축됩니다. 네. 네. 못하면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잘하고 있어요. 위축되고 그다음에 요가를 하다 보면은 정말 내가 이렇게 삐꾸였구나. 네. 그리고 또 이런 부분 때문에 내가 몸이 축나고 있었구나. 이런 부분들을 좀 약간 그 알게 되는 이런 게 좀 약간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그리고 뭐 미식축구나 축구 뭐 이런 것도 얘기하셨는데 이게 또 남성성하고도 굉장히 좀 관련이 많아요. 제가 봤을 적에는 남성성의 어떤 그냥 그 어떤 이 정체성이다라고 보면은 전쟁과 사냥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전쟁을 하기 위해서도 뭔가 이렇게 좀 약간 복잡하고 옛날처럼 그냥 바로 포 쏘고선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이권이 걸려 있기 때문에 전쟁이라는 것도 그 국제 간의 경제 행위에 가까운 굉장히 좀 그런 거고 옛날처럼 단순하지가 않죠. 사냥을 하려면은 이젠 또 허가 받아야 됩니다. 네. 옛날처럼 산에 가서 막 잡았다가는 잡혀갑니다. 네. 라고 했을 적에 남성성 자체 사냥과 전쟁을 갖다가 시뮬레이션화한 게 미식축구나 축구라고 보면 돼요. 맞아요. 사냥감인 공 있죠. 그 다음에 패싸움을 합니다. 전쟁이죠. 땅을 따먹고. 예, 땅을 그렇죠. 따먹고. 그러니까 전쟁과 사냥이 그냥 게임 하나에 전부 다 시뮬레이션화 돼 있는 거예요. 남자들은 열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축구에 열광할 수밖에. 그렇죠. 왜냐하면 지네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에 가장 가까운 운동이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미국 남자들 그 맥주랑 그 뭐죠? 피자, 도넛 먹으면서 미식축구 보는 거. 네네. 네, 아주 그냥 뭐랄까 미국의 어떤 남성들이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휴식의 이미지죠. 그게. 네, 그게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반면에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보디빌딩 얘기를 한번 좀 했는데 네네. 같은 방식으로 운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성의 근육의 모양이랑 남성의 근육의 모양이랑 이제 달라졌어요. 네, 달라졌다라고 보면은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운동을 해도 남자 선수처럼 몸이 안 된다는 얘기를 이제 반증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예. 모양이 다르다 보면 사이즈가 틀리고 이제 데피니션이 많이 차이가 난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모양이 다르다면 난 지금 생각할게 근육 모양이 옆으로 자라나 막 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그 좀 정적으로 해서 에스트로겐 자체를 갖다 이렇게 좀 그 여성스럽게 많이 분비를 하는 그런 쪽보다는 오히려 좀 근력 자체를 폭발적으로 쓰는 그런 운동 자체를 좀 많이 해주시는 게 하면 몸매가 정말 예뻐요. 네. 그 최근에 좀 저희가 이제 사석에서 했던 얘기긴 한데 요새 이제 그 많은 어떤 그 스포츠 브랜드들에서 러닝화 나오면은 많은 여성 셀럽들은 이제 광고 모델로 동원을 해가지고 이제 그 약간 조깅하는 이미지 같은 것들 많이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사실은 우리 지난번 올림픽 특집할 때 그 조은주 선수 나왔을 적에 했던 얘기인데, 단거리를 폭발적으로 뛰는 어떤 그런 운동이 이제 단순히 바벨 자체를 들어올리는 걸 근력 운동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근육 자체를 만들어내는 것 어떤 그런 중요한 요소 호르몬이라고 본다면은 400m 허들 같은 것도 굉장히 좋은 근육 운동이죠. 근력 운동이라고 이제 볼 수가 단거리 달리고 약간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운동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좀 우리 외국에는 어떻게 보면은 뭐 그런 N사나 A사나 이런 데 광고 모델 중에 그런 단거리 여자 선수들이 많이 많아요. 광고 모델로 나와요. 예. 굉장히 찰지고 뭐 이 사람이 미쳤나? 아니 근질이 근질이 굉장히 찰지고요. 찰지다는 표현을 함부로 쓰시면 네네. 왜요? 찰지다는 표현 이상한가요? 네, 알겠습니다. 네네. 아까 딸근도 나왔는데 왜? 아이고 머리야. 머리야. 아니 그게 아니고 근육의 어떤 질 자체가 근질 자체가 굉장히 그 쫀쫀합니다. 탄력 넘치는. 탄력 넘치는 걸 찰지다고 표현한 건데 뭐가 이상한가요? 아니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서 그런 거죠. 너무 좋아서 그랬습니다. 네네. 그래서 좀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시장 자체들이 굉장히 좀 많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컨셉 같은 것들이 좀 그런 쪽으로도 많이 좀 바뀌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도 좀 이제 들고요. 근육 자체를 좀 이렇게 합성해내는 것 제가 알기로는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보다 남성 호르몬 쪽이 사실은 훨씬 더 많은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여성분들도 그렇기 때문에 어쨌건 여성분들이 남성분들보다는 그 지방 자체를 형성해내는 에스트로겐 자체가 더 많이 있으니까 좀 이렇게 분비가 됩니다. 맞습니다. 많이 나오기 때문에 남성들만큼 근력 운동 하셔도 돼요. 그렇죠. 그럼 막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장미란 되면 어떻게 해요? 이게 되게 오래된 미신에 대한 얘기인데. 예. 사석에서 한 얘기로 따지면 뭐 제가 여태까지 본 여자 선수들 중에는 좋은 선수도 참 좋았지만. 네. 역도 선수들이 경량 보면 그렇죠. 몸매가 끝내주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맞아요. 장미란 선수는 장미란 선수가 이제 특이한 거고요. 아니 이제 장미란 선수 같은 경우는 약간 체급의 특성상 그분은 무제한급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다가 그 제가 좋아하는 스포츠 중에 레슬링. 여성 레슬링 선수들도 이렇게 보면 또 몸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굉장히 그 탄력 넘치고 굉장히 몸매가 아름다워요. 이제 그런 거로 보면은 분명히 어떤 여성성 자체를 갖다가 우리가 배제하고 갈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좀 그런 어떤 그 여성분들이 과격하다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운동 자체를 많이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두 분은 여성성이 많이 나오는 운동 자체 수련해 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운동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나름 저는 원래 요가 강사 자격증이 있어서. 진짜요? 네네. 근데 그때 그 요가 강사 중에서도 이제 그 요가 강사분들이 서로 등급을 매기는 단증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요가 라이프랑 이승아 씨 쪽을 좀 많이 쳐주고요. 그래요? 그다음에 제가 딴 그 요겐이나 뭐 이런 쪽은 좀 낮게 보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요가 강사를 전국에 뿌리면서 요가 강사의 질을 낮추는데 크게 기여한 단체가 하나 있거든요. 지금 많이 없어졌는데 거기 초창기 그것도 초창기에 제가 들어가서 땄어요. 근데 따는데 한 1년 걸렸는데 그 원래는 1년씩이나 요가를 땄어요 그거를. 그게 원래는 한 2, 3개월이면 따서 내보내거든요. 근데 제가 1년을 다녔어요. 엄청 저는 지금 제 입장에서 시험을 못 보겠다. 굳이 요가를 다니겠다 해서 의정부에서 노년역까지 1년 동안 일주일에 한두 번씩 새벽 6시에 요가하러 갔었어요. 그 엄청난 의지력의 원동력은 뭐였죠? 여자죠. 남자가 저 혼자였어요. 그 여성분들로 해도 벌써 한 10년 전이잖아요. 네네네. 남자가 저 혼자였어요. 에스트로겐이 넘치는 클래스였군요. 가면 뭐 남들은 5시간도 탁탁 떠들어갖고 정말 행복한 마음에 젖혀갔다고요. 요가 클래스 딱 들어가면 여자분들만 다들 정말 엄청 행복했습니다. 근데 그게 요가가 그때 파가 참 다양하다고 느낀 게 선생님마다 티칭하는 스타일 다 틀리고 또 어떤 선생님들은 같은 하타 몸으로 하는 요가인데도 만트라랑 명상하는 분도 있어요. 제일 당황했던 게 돼지의 어머니 가이아와 대하와라고 했을 때 정말 당황했어요. 돼지요? 아니요, 지구 돼지의 어머니. 그렇게 들리는군요. 인도의 그 많은 신 중에 또 하필 또 돼지의 또 신을 그게 가이아 이론에서 나온 건데 그분은 처음에 요가마자 간단하게 파반 목탈해서 그 몸 푸는 거 한 다음에 오음을 한 15분 하더니 엎드려거든요. 갑자기 지구랑 대화를 하라고. 지구랑요? 네. 가만히 이렇게 숨소리를 내시면 이렇게 귀를 기울이면 지구의 의지가 느껴진대요. 그래서 그거를 한 30분 했는데 그 건물 지하에는 그 지하 주차장과 지하철이 지나다니고 있을 텐데. 층간소음. 층간소음과 대화를. 저는 이게 그런 얘기 들으면 집중 못하고 이게 자면 그렇죠, 맞아요. 그 쏟아진 눈총이 너무 즐거웠던 거죠. 그 여성분들이 그렇게 많은데 잠들 생각을 또 하셨네요. 저절로 잠이 옵니다. 가야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원장님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진짜. 정말. 난 몰랐어. 와, 대단하다 너. 이 오 원장님의 어떤 에스트로겐을 향한 본능, 해바라기 같은. 요가 강사를 땄는데 재밌었습니다. 재밌었고요. 요가를 하면서 결국 그게 이제 나중에 필라테스로도 연결이 됐죠. 근데 필라테스도 조금 요가랑 비슷한 과정을 거친 게 필라테스 자체도 원래는 조대 필라테스 약간 무술가 개념이었거든요. 맞아요. 네네. 근데 이게 미국 건너가면서 엄청 피트니스화 된 거죠. 맞아요. 우리 오 원장님도 어떻게 보면은 그 오늘 주제에 부합하게 뜨거운 남성으로서 그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여성스러운 어떤 그런 운동인 요가랑 필라테스로 메꾼 경험이 또 있네요. 그러게요. 역시 인기남답습니다. 정말 갑자기 그런 말. 인기남답습니다.
자 오늘 뭐 이 남자 운동 여자 운동에 대한 어떤 미신을 한번 타파해보는 이제 그런 시간을 한번 좀 그 쭉 가져봤어요. 예, 간단하게 그 소감 한 번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근데 이게 남자에게 좋은 운동 여자에게 좋은 운동 얘기를 많이 못한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제 남자 여자 볼 때 그 차이는 없지만 그 감각 차이는 좀 인정하고 들어가서 뭔가 좀 페널티를 준다고 그럴까? 네네.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네. 여자가 일단은 여자 입장에서 보면 힘은 남자보다 한 3-4배 떨어지는데 네. 감각은 반대로 3-4배 높아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박스 점프 같은 거 하면 남자는 잘하지만 여자는 더 무서울 수밖에 없는 게 네. 근력은 3-4배 낮지만 네. 박스는 더 크게 선명하게 보이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무서울 수밖에 그리고 없죠. 이제 그걸 부딪혔을 적에 그 나온 통증이나 이런 것들을 또 시뮬레이션화 더 심하게 느끼죠. 가상 체험을 한번 막 해보는 거예요. 남자들은 단순하기 때문에 뭐 해보고 안 되면은 그냥 죽으면 되지 뭐.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보다 뛰어난 게 힘이랑 공간 지각력밖에 없어요. 네. 결국에는 다 둔합니다. 결국에는 태생적으로 전쟁 나가서 그냥 죽을 팔자. 자 우리 효쌤은 어떠셨습니까? 일단 그 선입관을 가지고 네. 마치 이 운동은 남자 운동, 이 운동은 여자 운동 이렇게 나눠 놓는 게 되게 덧없구나 이런 걸 좀 다시 한번 느꼈고요. 인생 덧없죠, 진짜.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성의 운동도 있고 남성성의 운동도 있는데 이거를 역으로 여자가 근력 운동을 했었을 때 얻는 효과가 더 많고 또 남자가 요가를 했었을 때 얻는 효과가 분명히 있으니까 서로 뭐 다 접근할 수 있는 운동. 그럼 뭐 여자가 요가하는 거, 남자가 요가하는 거 다 가능한 거다. 또 근력 운동도 마찬가지고 여자가 근력 운동을 한다고 해가지고 어울리지 않는 운동이 아니다. 오히려 더 몸매도 좋아질 수 있고 하다. 이런 좀 선입견을 깨고 또 남들한테도 더 추천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좀 된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보면은 오늘 뭐 여성에게 좋은 운동, 남성에게 좋은 운동, 해야 되는 운동 어떤 뭐 여러 가지를 이제 쭉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런 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고 경계 자체도 없다라는 어떤 그런 얘기 말씀을 좀 약간 드리고 싶었어요. 남자가 요가하면 어떻고 여자가 역도하면 어떻습니까? 상관없습니다. 그래도 운동이 궁금하시면 최영민 실장님의 강한 형님들 진짜 운동을 읽어보시는 게 감사합니다. 오 원장님 되게 뭔가 구걸이 연걸어 가는 것 같아요. 아주 자연스럽네요. 원래 저희 뭐 SNS 또 살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카페 네이버 카페 검색어에 팀블랑 헬스 치면은 또 카페도 나오고 하니까요. 많은 그 질문들 올려주시고 많은 의견들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올려주시는 질문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올려주시는 의견들 저희 방송에 양질로 가는 어떤 그런 그 자양분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체육관 광고 같은 것도 올려주시면 잘할 자신 있어요. 네, 정말 열과설의 오 원장님의 어떤 그런 방송할 때 무릎 꿇고 광고를 해드리는 걸로 해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쇼 플랑에서는요 매주 월요일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몸과 운동에 관한 다양한 질문과 의견은 올바디 채널의 카카오 스토리와 페이스북 팟빵에 댓글 남겨주시거나 이메일 올바디채널@gmail.com ALBODYCHANNEL@gmail.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